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이 피해 사건,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 제조물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제대로 아직까지 피해 구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놀랍게도 피해자들끼리 연대할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발걸음을 또 국회로 향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거는 당장 뭔 어떤 큰 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피해 구제제도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제대로 만들기 위한 국회 공청회 하자라는 요구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입으신 피해에 비하면 너무 가볍고 작은 요구처럼도 보입니다. 저희들 국회의원들이 이런 요구 외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청회 이루어져서 바라시는 대로 합리적인 지원 체계 구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년이 되는 날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생존자들은 여전히 질환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의 대다수는 영유아였고 생존자들의 30%는 청소년입니다. 피해자들이 잃은 것은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가족관계를 비롯한 수많은 관계가 붕괴되었고 학업과 직장생활 같은 일상생활들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기업은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들을 반복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도 무능했습니다. 그 결과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피해자 인정 기준이 모호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는지를 반추해 볼 때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참 참담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하고 참담한 참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안전보다는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골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9월 내에 국회 환노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정부와 기업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와의 조정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역할 역시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정당하게 인정되고 국가가 피해자들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31 사회적가치연대 대표 최경선입니다. 기자회견까지 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종국적인 해결, 피해자의 구제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손해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2일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청원 동의를 올렸고요. 공청회가 청원까지 올려서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게 된 것이 무엇인지 비탄스럽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2011년 한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보면서 마치 거대한 가습기 살균제를 거대한 수조에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마침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와 같은 2011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우리나라 나라 안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기업 책임 배해 보상 추진회 대표 송기진입니다. 제가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활동해 왔는데요. 지금 국회 공청회를 우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를 무시하는 옥시를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해기업과 피해자들의 합의에 의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옥시와 애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지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옥시가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이란 가해기업 입장에서의 금액입니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지원금은 1, 2단계 배보상 금액에 비하면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에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미흡하지만 수용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 피해자들의 입장입니다. 오히려 많은 피해자들은 조정 금액이 미흡하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거부해야 하는데 입장이 오히려 뒤바뀐 형국입니다. 옥시가 생각하는 공정한 분담금 비율이란 1, 2단계 배보상을 고려한 조정 금액을 고려한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청회를 통해서 이 조정 비율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재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지고요. 옥시뿐만 아니라 가해기업이 주장하는 중국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총 피해자가 7,848명이고 사망자가 1,820명이나 됩니다. 이 수치를 보면 현 생존자가 6,028명입니다. 이 중에 청소년들이 30%나 되고 중증 피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유입될 피해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현 조정안으로 참사가 마무리되면 생존 피해자들이 사후 치료비와 청소년들의 장래가 불안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정안이 성사된 이후부터도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책임성으로 생존 피해자들의 사후 치료비와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계획이 그리고 사후 유입되는 피해자들의 진로비나 또 배보상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의 임종환 대표입니다. 저는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이고 전공 분야가 환경독성, 환경보건 분야이고 환경독성보건학회 학회장을 지냈고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가습기살균제의 피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실체가 무엇인지 직접 연구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기업이 또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 있어서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신중하게 전문가들은 접근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12년 동안 여러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져서 이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어떠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을 정부가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틀 전에서는 SBS 방송을 통해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폐암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 이미 2년 전에 학술지를 통해서 발표되었고 또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쉬쉬해 왔습니다. 폐암뿐만이 아닙니다. 폐 손상이 있으면 그 피해 같은 경우는 혈액을 흘러들어서 조혈기 암과 또 간암 발생의 위험도 낳게 됩니다. 폐암뿐만이 아니고 폐 염증 반응 자체는 전신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여러 암 발생과 또 다른 장기 피해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많이 언급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잘 공론화하고 이것을 인정 기준에 반영해야 될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정부가 그동안 진행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근거해서 가스사용제의 피해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발표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근거해서 가스사용제 피해가 제대로 보상되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가스사용제의 피해는 단지 폐질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신 피해이고 특별히 어렸을 때 노출되어 있는 지금의 가습기 살균제 세대가 이후에 여러 질환들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정부는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터무니없는 보상수준도 그렇고 인정기준도 제한적인 부분인데 공청회를 통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기업이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 또 기업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외에 향후에 발생된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책임져줘서 정부와 기업이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촉구합니다. 예, 한국사회적경제연대의 상임대표 이승석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최초로 인지된 이후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저 역시 그동안 이 참사를 잊고 지냈습니다. 아니,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서울역에서 제가 만난 많은 시민들 역시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동안 정작 피해 당사자들은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리에서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방조가 불러온 시대적 비극입니다. 8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고 1,800여 명이 생목숨을 잃어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들의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이유로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는 그 시간 동안 참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고 이태원에서 많은 분들이 압사당했고 오송지하도에서 생목숨들이 수장되었습니다.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라도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밝혀지고 적절한 책임을 묻고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민사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피해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은 피해자 전체 명단을 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제공하지 않았던 것에 있습니다. 사망자 명단조차 없어서 피해자 단체에서 추모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피해자 인권 유린과 행포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의 권리가 최우선 가치로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다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참혹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들과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공청회의 신속한 개최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국회는 공청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합리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2. 기업은 참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와의 조정,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3. 환경부는 참사 피해자의 명단을 공유하고 피해자들이 모이고 연대할 권리를 보장하라. 4.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식적 추념일을 선정하라.